(2026) 시즌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기대했던 흐름과는 다르게 승부처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반복됐고 어느 순간 5강 경쟁에서도 멀어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순위 경쟁에서 앞선 팀들과의 격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마지막 경기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롯데에게는 아직 도전해야 할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롯데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상과 부진으로 전력에서 빠져있던 선수들이 퓨처스리그에서 다시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1군 복귀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롯데는 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값진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 하나하나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만들어낸 승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5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단기간에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즌은 아직 진행 중이고 후반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부상 선수들의 복거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면 롯데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특히 마운드와 외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의 복권은 팀 분위기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윤성빈입니다. 윤성빈이라는 이름은 롯데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 롯데의 1차 지명을 받은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당시 강력한 구위와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큰 기대를 받았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기대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윤성빈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경기력으로 완전히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은 분명했지만 꾸준함과 안정감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 시즌 윤성빈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31경기에 등판해 1승 2패 평균 자책점 7.67이라는 기록만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펜 투수로만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펜 등판 평균 자책점은 4.85로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경기에서 보여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태형 감독 역시 윤성빈의 가능성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올 시즌 필승조 후보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즌 시작 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연습 경기 이후 구속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에서도 예전 같은 강한 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원인은 어깨 부상이었습니다.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어깨 문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빈 역시 한동안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긴 재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성빈은 2군 경기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팀을 상대로 최고 152km의 빠른 공을 던지며 1이닝 무실점, 탈삼진 1개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한 경기의 기록일 뿐이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장면입니다. 윤성빈이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그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제구력이 항상 장점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아니지만 타자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한 구위는 여전히 최고의 무기입니다. 160km에 가까운 패스트볼, 그리고 빠른 포크볼까지 갖춘 투수가 경기 후반에 등장한다면 상대 타자에게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 삼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성빈 같은 유형의 투수는 롯데에게 반드시 필요한 카드입니다. 윤성빈뿐만 아니라 롯데에는 또 다른 반가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승헌입니다. 이승헌 역시 롯데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좋은 신체 조건과 가능성을 가진 투수였지만 여러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2군과의 경기에서 1이닝 동안 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무실점 투구를 펼쳤고 세이브까지 기록했습니다. 물론 당장 1군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 엔트리가 확대되는 시점에는 충분히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처럼 불펜 운영에 고민이 있는 팀에게 새로운 투수의 등장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투수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후반 선택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수 쪽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장두성입니다. 장두성은 롯데 외야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받았던 선수입니다. 빠른 발과 수비 능력은 팀에 꼭 필요한 장점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대주자나 수비 강화 카드로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 중 왼쪽 종아리에 공을 맞았고 검사 결과 근육 부분 손상 판정을 받으며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퓨처스리그 일정까지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두성 역시 다시 경기 감각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뒤 다음 경기에서는 안타와 도루를 기록하며 몸 상태가 좋아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장두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타격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빠른 주루와 안정적인 외야 수비는 시즌 막판 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재 롯데의 상황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5강과의 격차는 크고 남은 경기에서 완벽한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야구에서는 언제나 예상 밖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윤성빈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고 이승헌이 불펜에서 새로운 힘을 더하고 장두성이 외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롯데의 후반기 운영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에는 체력 싸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존 주전 선수들의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얼굴들의 합류는 팀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윤성빈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두성에게도 팀에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롯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후반기는 아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롯데의 마지막 반격을 이끄는 숨은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팬들이 기다려온 그 한 장면이 이번 시즌 후반기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롯데 자이언츠를 향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깊이 있는 야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성빈과 장두성이 후반기 롯데의 반등을 이끌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 롯데에게 가장 필요한 마지막 퍼즐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